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예 엔터 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논란이 되었던 홍진영 씨의 논문 표절 사건. 자, 여기에 대한 그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요, 사실상 이제 그 약 한 달도 전입니다. 그 홍진영 씨의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죠. 석사학위 논문이 카피킬러라는 이런 그 논문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에서 약 74%가 표절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었죠.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의 논문을 이렇게 올려봤을 때 15% 이상 되면은 표절 논란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30%가 넘어가면은 뭐 거의 표절로 보는데 이게 74%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뺏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었었죠. 자, 이때 이제 최초로 홍진영 씨의 입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는 굉장히 억울하다. 본인은 정말 그 10년 가까운 세월, 본인이 노력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오해로 매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관례다.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이랬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논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관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이후로 여론은 이제 더욱 안 좋아졌죠. 하지만 본인은 뭐 준비됐던 신곡 발표하고 계속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홍진영 씨 그 분량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 여론은 계속 악화가 되어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대학 쪽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 자, 이게 이제 그 대학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그 논문을 심사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문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학도 문제가 있죠. 이게 뭐 1차적으로는 대학이 이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학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표절 논문이라면 대학도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좀 이따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그 논란이 됐던 것도 처음에 이제 이런 뭐 카피킬러 통해서 74%라고 얘기 나왔을 때 홍진영 씨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이때 이제 그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하죠. 74%가 아니라 99% 이거는 뭐 표절 논문이다. 홍진영 씨가 성실하지 못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양심 선언을 하면서 더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대학에도 저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이제 홍진영 씨가 그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여론은 더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방TV에서도 홍진영 씨 건을 이전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때 제목이 변명인가 농락인가였습니다. 이게 왜 변명인가 농락인가라는 제목으로 달렸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땄다? 그럼 이 학위는 사실은 도둑질한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둑이 도둑질해 간 물건을 도둑질한 게 걸리면 당연히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 도둑질한 게 걸리니까 자 그냥 이거 돌려줄게 이러고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의 여론이 더 이제 불이 타올랐죠. 학위는 당연히 반납하는 것이고 반납이 아니죠. 뭐 학위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취소되는 거죠. 박탈되는 거죠. 학위는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고 취소되는 것이고 본인이 표절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홍진영 씨의 태도는 그냥 뭐 논란이 되면 학위 반납하겠다 뭐 이런 태도였다 보니까 대중은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뭐 카피킬러에서 74%가 나왔고 교수님이 양심 선언을 해서 99%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서도 뭐 확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본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그 10여 년간 노력한 그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아니, 본인 말대로 10년 동안 본인의 그 청춘의 그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의 열정과, 예, 그런 그 노력을 투자해서 딴 학위를 누군가가 논란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따려면 일단 뭐 대학부터 다녀서 학사도 돼야 되죠. 그럼 그 기간이 홍진영 씨 말대로 정말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저라면 제가 10여 년 동안 정말 그 청춘에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누군가가 이런저런 논란으로, 저는 진실한데 누군가의 논란으로 이게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제 노력의 결실을 누군가가 그렇게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니까 그냥 너무 반납하겠다, 이런 그 태도를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냥 표절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문 표절에 대한 본격적인 그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그 홍진영 씨가 방송에서 차례대로 이제 퇴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뭐 신곡 발표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오고 했지만 점차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본인이 뭐 홍보대사로 있는, 그래서 뭐 홍보 영상 제작됐던 것들도 다 내려가고, 또 예능에서도 이제 서서히 다 그 홍진영 씨 분량이 없어지고, 예, 방송 분량이 아예 그 노출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이제 퇴출이 되는 거죠. 뭐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뭐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다가 종래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홍진영 씨의 논문이 그 표절이다 하는 것이 잠정 이제 결론 났다고 통보를 하죠. 연구진실위원회에서 대학 쪽에다가 그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학이 홍진영 씨에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즉 소명 절차를 주는 거죠. 그 18일 오후 5시까지 이의를 제기해라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네. 이게 벌써 며칠 전입니까, 여러분? 15일 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홍진영 씨가 입장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입장 발표죠. 무대에 못 오를까 무서워 인정 못했다. 논문 표절 사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유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다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입장 발표가 오히려 더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또 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숱하게 뭐 잘못한 일들이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또 없을 거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 아니겠습니까? 네. 신도 뭐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어떻게 사람이 잘못과 과오가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를 이제 대처하는 본인의 자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요즘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근데 참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된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그거를 받아줄 줄도 알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과를 하고 누가 잘못을 그 용서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뭐 어떤 대처를 하든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사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용서받을 뭐 이유가 없죠. 용서를 안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것이 진정성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 홍진영 씨의 참 구구절절히 이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참 내용들, 지금도 반납 없이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너무 큰 그 신뢰를 저질렀다. 이거는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가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표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다시는 무대에 못 오를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이런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이 그렇게 비난 여론이 끓는데도 신곡 발표를 비롯해서 예능 출연을 계속한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본인은 부인하고 또 계속해서 그냥 덮고 가면 뭐 잊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방송 출연 뭐 강행하고 신곡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퇴출되고 그다음에 대학 쪽에서도 최종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때서 그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런 사과를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본인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생각을 했더라면 빠르게 이것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표절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의 시선과 판단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럼 앞으로 홍진영 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은 학위는 다 취소가 되겠죠. 예, 박탈이 될 겁니다. 뭐 학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석사 학위는 취소가 될 거고요. 박탈이 될 거고 석사가 또 취소가 되면 자연히 이제 박사 논문도 취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홍진영 씨는 이제 더 이상 뭐 박사 가수, 석사 가수가 아니고 네, 그냥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뭐 본인 말대로 그 본인이 뭐 교수할 것도 아니고 학력이 본인한테 뭐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하니까 뭐 본인한테는 큰 타격 없겠죠.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학위가 박탈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방송에서의 퇴출 부분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그 무리를 일으키고 또 팬들과 대중을 기만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퇴출되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복귀 시점인데 연예인들이 퇴출되면 영원히 퇴출됩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복귀를 하죠. 자, 그럼 언제쯤 복귀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예측인데요. 저는 이번 경우에는 상당 기간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들 많습니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폭행, 뭐 음주운전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숙하다가 복귀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복귀가 좀 어려운 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군 문제, 남자 연예인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복귀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그거보다도 더 큰 부분이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유승준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유승준이 문제가 된 거는 거짓말 때문이죠. 군 문제로 팬들에게 지탄받은 연예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복귀를 했지만 유승준이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 때문이죠. 팬들을 기만했다는 거. 이게 그 제일 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진영 씨도 이번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표절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그냥 카드나 추측이 아니라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 쪽이라든지 예, 뭐 기업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거 뭐 전수조사로 하면 표절 논란이나 또는 뭐 표절로 판명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홍진영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것을 부인하고 두 번째 그럼 뭐 학위 반납하겠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도 그리고 계속되는 신곡 발표와 방송 출연 네.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는 그런 통보 받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줄줄이 퇴출되고 이러니까 이제서 그 뉘우친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대중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와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로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아마 그 복귀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 복귀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아마 홍진영 씨 쪽에서 혹시라도 보신다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버프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누군가 이제 도움, 그 힘을 받아서 그 회복하는 거죠. 예, 또는 더 많은 힘을 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으로 버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숙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복귀 시점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뭐 어떤 버프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중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자숙하는 모습이 쭉 이어진다면 그러면 그나마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또 빠른 복귀를 노리고 어떤 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타이밍을 본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얹혀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프를 받아서 좀 빠르게 좀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는 영원히 어쩌면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홍진영 씨의 그 논문 표절 논란 그 이후로 진행됐던 과정들 또 그리고 홍진영 씨의 최종 입장 발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연예계뿐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사람은 누구나 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용서받고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또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 근데 바로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거기서 뭐 어떻게 뭐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발을 정말 심하게 밟힌 경우에는 아니 말이야 눈을 어디다 두고 말이야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도 실수를 해서 누군가 발을 밟는 적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그거를 뭐 문제 삼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뭐 물고 늘어져 가지고 버스 내릴 때까지 뭐 욕을 하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 여론이 발을 밟은 사람보다 밟힌 사람한테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런데 발 밟아놓고 모른 척하고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뚜껑이 확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남의 발을 밟았으면 죄송하다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좀 늦은 게 아닙니다. 이때도 죄송합니다 하고 뭐 사과를 하면 뭐 조금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저도 아니 뭐 발 조금 밟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발을 내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밟아놓고 자기는 안 밟았다 밟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뚜껑을 열고 나온 로버트 태권브이가 이제 로켓 주먹을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꼭 읽어보고 또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좋은 밑거름으로 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